내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이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된다.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보정설정은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는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인데 실제로는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을 합니다. 등록 통지 받고 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였죠. 암기 프린트 2번에 맨 밑에 7일 이내에 등록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된다. 반명한판이 아니고 전부 여권용 사진이라고 했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X. 그 다음에 종별이 3개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3개인데요.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하려는 경우 종전, 쉽게 말하면 복덕방 하던 중개인, 부칙개공이 자격증 따가지고 새로 등록하려면 옛날 거 반납해야 되겠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전 거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지선다형은 옳은 걸 고르는 게 더 어렵죠. 틀린 것보다. OX는 틀린 게 어렵고요. 자, 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 법인의 등록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자본금 5천만 원. 맞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제외. 자, 그러면 2명이 있습니다. 사장 1명, 뭐 이사든 직원이든,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임원 또 1명 돼 있어요. 그러면 사장 1명, 뭐 부사장 1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럼 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렇게 2명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어야 합니까? 사장이 1명 있고 부사장 1명 있다고 2명이라고요. 임원이 3분의 1이니까 이 중에서 자격증은 몇 명만 있으면 돼요?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래, 자격증이 2명이 총 둘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대표이사 빼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잖아요. 그럼 대표이사 빼면 1명 남았잖아요. 1명을 대가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해가지고 3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1명 다 공인, 그 2명이면 둘 다 공인중개사야 돼요. 이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3분의 1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암기 프린트 3번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X.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해도 된다. 근데 소유권을 확보할 것 했으니까 사용권 확보하면 안 된다는 말이니까 틀렸잖아요.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결격사유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1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플러스 2년, 집행유예 기간 더하기 2년이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됐으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 법 위반으로 벌금받아야 결격사유지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받아도 결격사유? 아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미경과자다. 3년 미경과자. 아직 이게 3년 안 됐네요. 기간 계산하는 건 민법에 나와 있는데 3년 안 됐죠. 10월 달 현재 11월 돼야 이때 돼야 3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년 지나야 결격 사유라 했으니까 3년 안 지났으니까 결격 사유라고요.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자격 정지는 최대 몇 개월이에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이라고.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인데 지금 4월 15일이니까 10월 15일 되면 6개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결격 사유 아니다. 최대 6개월이니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최대가 6개월이죠. 휴업도 6개월인데 휴업은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지만 업무 정지는 예외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경우 없어요. 자격 정지는 무조건 6개월 이하예요. 자, 사무소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4번.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이니까 법인만 가능합니다.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요. 답 3번이 틀렸네요. 분사무소 암기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다. 이중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해도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뜻다방이 이중사무소하고 처벌규정 똑같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됩니다. 5번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암기 프린트 24번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고요.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된다고 했죠.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는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경영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X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고요. 용역 알선 다 가능하네요. 답은 5번입니다. 용역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용역 알선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하죠. 용역. (6번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다. 선고유예 결격 사유 아니다. 기소유예도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죠. 디귿은 결격 사유고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 5번 디귿, 리얼 두 개가 결격 사유네요.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자, 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 시도지사가 교부하고요. 우연히 한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직업을 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판례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다. 판례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네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알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중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은 주인 관점에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는 게 주관적이라 했죠. 그래서 실장이 사장 없는 사이에 손님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했을 때 사장이 책임 있는지 여부 책임이 있다. 사장이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떼먹고 간 걸 왜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했지만 판사가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손님이 그 왜 맡겼겠냐. 그 사람 실장하고 평소 안면이 있어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여기 맡기는 건데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답 5번입니다. 진정으로 중개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관적 의사잖아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시험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8번입니다. 중개상물 지난주 한 것도 미리 좀 복습을 했는데요.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했는데 중개상물이 틀린 항목 미등기금물 중개상물이고요. 공유수면 매립법상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공유수면은 개인 거니까 중개상물입니다. 불법으로 매립했으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법정 저당권 성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성립, 법정 저당권 성립은 안 됩니다. 성립, 법정 저당권 알선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권리금, 질권, 중개상 권리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해당되고요. 특허권 안 됩니다.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거는 아무나 중개도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이런 거는 아무나 팔아먹을 수, 파는 거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답 3번입니다. 3번.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게 저작권 몇십억에 팔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저작권 노래 한 곡에. 옛날 같으면 전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썼는데 노래방에서 그거 틀어도 얼마 줘야 되나 보더라고. 몇 원은 노래방에 틀어도. 자, 중개상물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데 이 소재지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예요. 단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은 중개대상물 소재지도 광고해야 되죠.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표시 광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유리창에 써붙이면 급매해가지고 써붙일 때는 그 써붙인 그 장소가 매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안 해도 된다고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적어야 돼요. 암기 프린트 25번 성명, 소연 등 나와 있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고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수립해서 보고해야 되고,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15일이 아니고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아까 숫자 있었습니다.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분양권이라고 했잖아요. 분양권. 장차 분양권은 아직 건물은 안 올라가 있잖아요. 안 올라가 있지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중개상물에 해당되니까 분양권 중개하고 계속 돈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미래의 건축물에 아직 동호수는 나와 있지만 15층 짓지도 않았는데 그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조금 약 먹었는가 좀 졸리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도 남은 강의 들으면 계속 자요. 자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강사가 잘못한 거지 주무시는 분 잘못은 없어요.
다음 주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